전화기를 10번도 넘게 확인했지만 그 흔한 엄마 잘 지내? 카톡 하나 없습니다. 늘 그렇듯 통화 목록은 택배 문자, 보험 안내 문자뿐. 혹시 당신도 요즘 이렇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연락 끊긴 자녀로 속상한 부모님께 다시 연락 오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시작은 단지 아주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쁘니까 그래요. 주변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던 그 아이? 아프면 울면서 전화하던 아이가 이젠 무소식이라는 건 이해보단 외로움이 먼저 밀려오는 현실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이영순 어르신도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결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요즘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명절 때 아니면 연락이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 아무 문자도 없는 화면을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지더랍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뭐해? 하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바쁘다, 정신없다, 기껏해야 나중에 전화할게. 이 한마디뿐입니다.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바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그렇게 몇 달을 넘겼지만 어느 날 딸 생일을 먼저 축하해줘도 답장이 없는 날은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했더니 아, 엄마 깜빡했지. 이 한마디로 끝이더랍니다. 그 순간 기다린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전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상대에게는 깜빡 정도의 일이었다는 것. 그 차이가 더 크게 마음을 흔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예전엔 애들이 먼저 전화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먼저 안 하면 그냥 연락이 없어요. 그땐 매일 웃고 떠들었는데 그땐 내 말에 귀 기울여줬는데 이젠 말도 줄고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 시절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는 부모일수록 지금의 상황이 더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괜히 서운하다고 했다가 더 멀어질까봐 그저 말없이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침묵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 결국 서운한 부모의 침묵은 자녀의 무심한 일상과 만나 더 깊은 거리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지게 되어 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중심이고 부모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서 스스로의 가정을 꾸리고 일에 치이다 보면 연락이 후순위로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관계도 같이 멀어지고 감정의 틈도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는 연락이 늦어진 걸 팥봤다고 정리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내가 잊힌 건 아닐까, 혹시 미움받고 있는 건 아닐까로 받아들이죠. 이 차이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감정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차이를 메우는 첫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냐고 하시지만 놀랍게도 단 한 줄의 문자, 한 번의 전화, 짧은 응원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자녀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자녀 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그리움을 담은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때로는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여기 마음이 멀어진 줄만 알았던 자녀와 다시 연락이 오가게 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짧은 문자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9세 박은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에게는 40대 중반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초등학생 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거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생일이나 명절엔 카톡이라도 오곤 했지만 최근 1, 2년은 그마저도 드물어졌고 전화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먼저 안부 전하면서 괜히 귀찮게 했나 싶고 그러다 나중엔 나도 그냥 지쳐서 손을 놨어요. 기다림이 지치고 무반응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된 것이죠. 어느 날은 괜히 더 허전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아들과 다정하게 통화하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알지, 저녁엔 꼭 들어갈게. 그 짧은 대화 한 토막이 박 어르신의 마음속 감정을 툭 건드렸습니다. 속상함보다 그리움이 먼저 올라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줄이었습니다. 너무 바쁘겠지? 그냥 내 목소리가 그리운 밤이네. 보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내가 또 기대해서 상처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5분도 채 안 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요즘 너무 정신없었어. 근데 이 문자는 좀 울컥하네. 그날 밤 둘은 4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손녀 이야기와 회사 일 그리고 그동안 못 나눈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박 어르신의 말에 감정이 묻어 있었기에 아들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뭘 바란 건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을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왔고 가끔은 손녀와 영상통화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였다는 점입니다. 박 어르신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는 지적 대신 내 목소리가 그리워라는 따뜻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자녀에게 책임이 아닌 그리움으로 다가갔고 그 덕분에 부담이 아닌 반가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정서적 유도성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거리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쁘고 지친 자녀는 왜 연락 안 해? 라는 말보다 괜찮니? 힘들지? 오늘은 내가 많이 보고 싶은 날이네. 이런 문장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을 탓이 아닌 위로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문자나 말을 건넨 적이 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그 말이 혹시 이런 식이진 않았는지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엄마가 전화 안 하면 너는 아예 안 하더라. 진짜 서운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들은 서운함을 말하는 듯하지만 자녀에겐 책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말은 어떨까요? 요즘 바쁘지? 내가 많이 생각나는 밤이야. 그냥 내 웃는 얼굴이 그리워서. 별일 없지? 그냥 궁금해서.
말하는 내용은 비슷해도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연락을 유도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크거나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그리움을 담은 표현 하나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린 연락을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와의 연락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박은자 어르신처럼 용기 내어 보낸 말 한마디가 연락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자녀는 다시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부모님의 말투와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연락 안 해? 대신에 괜찮지? 라고 해보는 겁니다. 가장 흔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가장 쉽게 닫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엄마가 전화 안 하면 너는 아예 안 하더라. 이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관심이지만 자녀에게는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은 다음 통화를 더 미루게 만들죠.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 바쁘지? 괜찮아? 오늘은 내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네. 몸은 괜찮지?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위로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엄마랑 이야기하면 편하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질문보다 공감, 조언보다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는 본능처럼 조언부터 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좀 더 참았어야지.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그 일 많이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네. 말해줘서 고맙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거웠을 거야. 이런 말들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대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대화의 주인을 자녀에게 넘겨주세요. 가끔은 전화통화 20분 중 15분을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자녀는 응, 그렇구나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녀가 말하게 하는 쪽이 오히려 연결된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대화를 여는 좋은 질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요즘은 뭐 하면서 웃을 일이 있어? 이번 주는 너한테 어떤 한 주였어? 이런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닌 감정 중심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의 내용보다 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말투나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지면 자녀는 금세 다칩니다.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목소리로 건네면 그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습니다. 밝게 웃으며 어이구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다 풀린다. 천천히 다정하게 바쁜데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진짜 힘이 된다. 농담처럼 가볍게 너랑 통화하니까 하루가 훨씬 따뜻하네. 이런 말의 톤은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진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부모님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상황에서도 말의 방식에 따라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입니다. 자녀와의 연락이 뜸해지자 이렇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도대체 왜 그러니? 그리움이 쌓인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자녀는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연락을 더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머님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문자했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말투는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부담 없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고 엄마한테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락이 자연스레 잦아졌다고 해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이 자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지만 마음을 담은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일,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부모가 되면 연락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는 부모는 돈을 많이 준 사람도 충고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잔소리보다 공감해주는 사람,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통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이런 부모에게는 연락이 의무가 아니라 쉼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쉼표는 자녀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되게 해줍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서운한 말도 못하라는 거야? 내 감정은 숨기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을 참으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르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서운하면 요즘은 내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 보고 싶으면 괜히 내 얼굴이 떠오르는 하루였어. 고마우면 오늘 전화해줘서 엄마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감정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표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다정하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당신 곁으로 더 자주 다가오게 됩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듯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때로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연락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도 충고도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의도가 때때로 자녀에게는 부담이나 거리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어떻게 관계의 장벽들을 만드는지 대표적인 3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와 훈계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땐 다 참고 살았어. 나는 너 키울 때 더 힘들었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 삶의 환경도 사회의 기준도 일의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와 훈계는 자녀에게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땐 이런 것도 참 많았지만 요즘은 또 다르겠지. 너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내 이야기를 잠시 접고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다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빚짐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뭘 포기했는데? 이런 말은 자녀에게 빚짐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헌신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무기처럼 쓰일 때 부담과 미안함만 남게 됩니다. 바꿔볼까요?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고 기쁘다.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랑 웃을 수 있어 행복해. 사랑은 조건 없이 줄 때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누구는 그걸 다 하더라. 내 친구는 벌써 결혼했다더라. 이모네 아들은 회사도 잘 다니고 집도 샀다더라.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반복되면 자녀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지. 엄마는 그게 더 믿음직해. 나는 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인정받는 감정은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감정의 디딤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편안한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연락이 자주 오는 부모는 돈을 많이 쓰는 분도 많은 말을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말이 따뜻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언제든 조용히 반겨주는 사람. 그런 부모에게 자녀는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어느 날 불쑥 전화를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에게도 관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는 그저 존재만으로 존중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감정도 표현해야 하고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건 부모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녀와 오래 함께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작은 말 한마디, 조금 더 따뜻한 표현 하나가 그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다림에서 표현으로, 침묵에서 대화로, 그리고 억누름에서 공감으로.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자녀에게 더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연락을 유도하는 말버릇 만들기. 요즘 내 얘기 듣고 싶더라.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그냥 내가 떠오르는 날이었어. 이런 문장은 자녀에게 의무감이 아니라 편안한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내 일상을 가볍게 공유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대화는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가벼운 공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에 갔는데 너 생각나더라. TV에서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만화 다시 하더라. 지하철에서 아들한테 전화하는 아주머니 보는데 나도 괜히 내가 보고 싶더라. 이런 일상의 조각들은 자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게 합니다. 세 번째, 전화보다 문자나 카톡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요즘 자녀 세대는 전화보다 카톡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요즘 바쁘지?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길 바랄게. 문득 내가 보고 싶은 밤이네. 그냥 안부 전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 하나가 자녀에게는 엄마가 날 잊지 않고 생각해준다는 따뜻한 감정으로 남습니다. 네 번째, 연락이 올 때는 환영의 말로 반겨주세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 그 반가움보다 먼저 서운함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전화했네? 살아는 있었냐? 엄마 생각은 안 나? 이런 말들은 자녀의 다음 연락을 또다시 멀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반겨보세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하루가 다 풀린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거 하나면 충분해. 이렇게 통화하니까 너무 좋다. 다음에도 짧게라도 연락 줘. 연락하길 잘했다는 감정이 남아야 다음 연락도 쉽게 오게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그동안 자녀와 나눴던 대화를 천천히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진 않으셨나요? 그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시 연락이 오긴 할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크고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정하게 표현하는 아주 작고 따뜻한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 부모의 3가지 말습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보다 표현입니다. 부탁보다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말, 그 말이 자녀의 마음을 천천히 녹입니다. 두 번째, 충고보다 공감입니다. 조언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그저 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비교보다 인정입니다. 인정받는 순간 자녀는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 말투만 기억하셔도 자녀와의 관계는 분명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옹기라디오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녀가 연락이 자주 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이고 그것을 지금까지의 사랑과 헌신만으로도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랑을 자녀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